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 주가 지났어요. 네네. 지난주에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맞습니다. 한 주가 지나긴 했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이 선거 결과 딱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제 이 대선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 보수의 부활 신호탄을 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한 5년 동안 여야의 선거 기록을 보면요. 야당이 참패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재보선 하나로 이제 야권이 부활하는 신호탄을 쐈으니까 이제는 대선 가도까지는 거의 팽팽한 구도로 흐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내일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사실 여당은 박빙으로 따라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이제 저도 논평을 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격차는 조금 더 줄지 않았던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벌어져. 벌어져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권에게는 대참패가 돼버렸고 야권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호기가 발생한 만큼 이 기류로 간다면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이제 오만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게 국민의 승리이지 국민의 힘이 잘한 건 아니다. 네. 우리는 민심을 받아내는 이제 그릇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여권은 지금 지도부 총사퇴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바닥부터 갈아엎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쇄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해도 4년간 쌓인 것이 있는데 정말 바닥부터 갈아엎자라는 이제 일부 초선 의원과 네. 소수파 또 비문계도 있고요. 그 덮을 건 덮고 가야 되지 않느냐. 다 갈아엎었을 때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 하는 또 이제 친문계 또 이제 이 여권 지지층에 대한 이제 눈높이도 맞춰야 한다. 네. 지금 일부 2030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 사태도 반성해야 한다 얘기했다가 지금 초선 오적이라는 별명까지 붙어버렸거든요. 분열주의자란 공격을 네. 거세게 받고 있죠. 네. 어느 쪽이 분열주의자인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게 한 번의 패배가 이렇게 내부 분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권은 지금 파란에 휩싸이고 있는 전망인데 얼마나 빨리 이제 힘을 모아서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쇄신을 외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쇄신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선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여당 네. 쪽을 먼저 보면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더민초죠? 네네 맞습니다. 더민초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초선 오적 네. 이게 이제 5명의 2030 의원들이고요. 오영환 의원, 장경태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초선은 훨씬 많습니다. 2030만 있는 게 아니라 40, 50 초선도 있죠. 네. 그래서 81명이 지금 말씀하신 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 지금 이제 반성과 쇄신에 대해서는 이 81명의 이제 더민초에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030 젊은 층이 또 별도의 입장문을 내면서 이 원론은 같은데 조금 이제 들여다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81명이 좀 빠르게 뭉쳐서 자 이제 초선의 눈으로 이 당국을 돌파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오적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 입장들이 다 제각각이고 모든 것을 다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안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비판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견 원로들도 입장이 다른데 이게 친문계냐 비문계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요. 네. 한 예를 소개시켜드리면 지금 가장 신랄한 쪽은 원로 그룹 중에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비문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인태 전 의원은 이 초선을 왜 나무라느냐. 이 조국 사태나 이 추윤 갈등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반성할 것의 핵심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야말로 이 성역과 어떤 금기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끄집어내 놓고 모든 것을 의제화해서 정말 이제 이 초심부터 재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얼만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당장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비대위가 지금 도종환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에요. 네. 일주일짜리 비대위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원내사령탑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16일이죠. 5월 네. 16일 내일 모레죠. 이제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 뭐 일단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가 5월 2일이 전당대회입니다. 네. 그 상당히 빠르게 지금 속도전으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선거 참패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보통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이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지도부가 결정이 되면은 대략의 노선과 성향, 방향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이 어떤 밑바닥부터 한번 뒤집어 엎는 이 반성과 성찰의 작업이 잘 될 것인가. 당장 이제 내일 모레 선거전이 벌어져 있어요. 네. 일단은 딱 선거전도 묘하게 이 친문계와 이 비문계가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근데 민주당 재선 의원들도 따로 또 모임을 갖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점점 막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언로가 좀 막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 네. 지금 이게 이 친문계의 기류는 당정청이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당이 우선이다. 차기 대권을 위해서는 당정청이 함께 움직이면 이제 발목 잡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이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내대표 경선의 그런 기류가 말씀하신 질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규백 의원이 유력하게 나와 있다가 네. 지금 마지막에 빠짐으로써 3파전이 이제 2파전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안규백 의원은 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음을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지금 이제 사선의 윤호중 의원이 이제 친문계를 대표합니다. 그렇죠. 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워낙 강경한 친문인데 지금 이제 이 대선을 위해서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 조국 사태라든가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때 1년 동안 벌어졌던 추윤 갈등을 하나하나 낱개로 어떻게 떼어볼 수 있겠느냐. 이건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우리가 이제 반성할 지점이나 새롭게 노선을 정할 지점을 정해야 되지만 낱낱이 분해해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완주 의원이 이제 비문계 대표로 나서 있습니다. 네. 지금 당연히 이제 친문계가 더 다수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박완주 의원은 아니다. 금기와 성역 없다.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다 뜯어봐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원내대표가 세워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향후에 이번 선거를 바라보고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이 성향이 스타일이 완전히 좀 다르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재보선 참패로 친문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서 윤호중 네네. 의원보다는 개파색이 좀 옅은 박완주 후보가 유리할 거다. 뭐 이런 평이 좀 있던데요. 네네. 그런 평도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중세다, 팽팽하다. 특별히 비문계가 다른 때보다도 더 이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비문계가 좀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친문계가 좀 한 호흡 쉬어가는 것이 반성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국민들에게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당내 지지 그룹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성 이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결과론으로 보면은 저도 이번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더라면 훨씬 좋았겠구나. 네. 결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죠. 네네.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었고 차라리 이제 군소정당과 이제 제1야당이 격돌을 해서 네. 제1야당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약간 김 빠진 승리가 됐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젠틀하게 약속을 지킨 정당 이렇게 될 수 있고 정권 심판의 실체가 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판이었는데 네. 굳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이제 비판을 다 받았습니다만 이 당원 당규를 바꾸는 작업은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당심 자체가 이번에 후보를 아니 낼 수 없다. 대권으로 가는 이 중요한 재보선,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제1, 제2도시에 어떻게 안 내느냐 하는 것이 지도부의 심경과 이제 당심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네.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네. 당심에 맞추자니 민심이 이제 화가 나고 민심에 맞추자니 당심이 당의 주인은 우리 아니냐, 당원들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하고 나서고 네. 이 과정이 사실은 계속 반복돼 왔던 거죠. 그동안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무마돼 왔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심이냐 민심이냐를 한 번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지금이 이제 그 시점인 거죠.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텐데요. 네. 우선 원내대표에서는 박완주 의원은 민심, 그리고 이제 윤호중 의원은 당심. 이렇게 대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호중 의원의 선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이 81명의 초선 의원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선 의원 등 이건 뭐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니까요. 네. 원내사령탑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의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여기서는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도 기회가 없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한 이틀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안규백 의원은 왜 빠진 거예요? 네, 안규백 의원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 원내 사령탑이 되면요, 네. 정말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우선은 이제 재보선 참패에 대한 이제 분석과 반성, 성찰, 또 이제 새로운 이제 대안 도출 등등을 해야 되는데, 안규백 의원은 아마 원내대표보다는 이 차기 대선에서 다른 역할을 아마 암중무색하고 있지 않나 하는 관측들이 더 크고,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니, 일각에서는 특정 의원 원내대표를 밀어주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관측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3파전으로 나왔다가 결국은 이제 한 명이 사퇴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뭐 별로 그렇게 이제 일찍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새몰이랄 가능성은 없고, 네. 오히려 그 대목은 이제 5월 2일 전당대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전당대회도 구도를 지금 보면 딱 3파전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묘합니다. 지금 송영길 의원은 여러 차례 당권에 도전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고요. 네. 지난번에는 최하위를 기록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를 이제 거쳤고, 을지로위원회를 오랫동안 이제 이끌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또 홍영표 의원도 이제 원내대표 출신으로 상당히 중진 의원인데, 이 3명 중에서 지금 내부 지지율을 한번 보면, 네. 공식적으로 딱히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의외로 과거 어느 때보다 송영길 의원이 좀 유력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 중진 의원이면서도 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좀 이 급박한 심경이 네.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원식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도 친문이라고 하면 친문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친문이라고 보긴 또 어렵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3명의 의원 중에 사실은 당권을 누가 잡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조금 민주당이 이제 시간을 느긋하게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좀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게 아쉬움이라면 이제 아쉬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당 혁신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당내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정당대회 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다음 달 있을 전당대회에 그러면 이런 초선 의원들이 좀 출마를 할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이게 이기는 맛을 본 팀은 조금 기가 승하죠. 그렇죠. 그 초선들이 지금 그동안 혁신의 목소리를 많이 내왔고요. 부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꼰대 정당이고 웰빙 정당으로 비판받고 있다. 청년층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2030 청년들이 대폭 밀어줘서 네. 오세훈 후보와 이제 박형준 후보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청년층을 비롯해서 초선들이 탄력을 받고, 자, 이 당을 우리가 혁신하겠다, 앞장서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초선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낫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뭐 자질이 낮다기보다는 이겼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가 이제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또 맞게 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조금 민주당보다는 분위기는 좋은데 복잡성이 높습니다. 네. 국민의힘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야권 대통합이 남아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결합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합당이죠. 네. 근데 이게 묘한 게 국민의힘은 빨리 합시다 그러는데 국민의당이 이 당원들의 이 의중을 다 물어야 한다.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단일화할 때는 네. 이길지 질지 몰랐을 때, 자, 이기든 지든 우리는 합당을 해서 단일 후보로 간다. 그리고 이제 야권 대통합에 초석을 마련한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이 지더라도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지분을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죽다가 살아났는데 서울시장 단일화에서 실패하자 대권의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합당을 하면 이제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원팀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바로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요, 이 홍준표 의원은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고, 네. 이 김종인 전 의원, 이 비대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빨리 복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아직 안 풀리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가 있습니다. 잘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를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을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고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바람에 건방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방 논란이 벌어져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기 전에도 수고했다라는 한마디는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대권에 나가려고 하면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나가서도 7일날 재보선 승리하고 자정에 이 안철수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기자가 무슨 말이길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 야권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승리했지 어떻게 야권이 승리를 했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이건 뭐 김종인 이 전 위원장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만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야권이 승리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방지다 이제 이런 비판은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 대표의 아마 대권에 대한 야망은 지금 상당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역학작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묘하게 작동할 것이 지금 당 밖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윤석열 전 네. 검찰총장인데,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결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결합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독자 세력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 이 인재를 모아서 여러 분야의 인재들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네.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2단계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세훈 네네. 신임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좀 네네. 어땠나요? 오늘 분위기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 대해서 난도 보냈고요. 네. 축하의 난이죠. 그리고 이제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덕담과 함께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의 만남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화상회담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나름 이제 작심 아젠다를 두 가지를 들고 갔죠. 이미 전해졌던 얘기인데, 하나는 상생 방역이라는 방식으로 네. 서울시의 방역을 좀 전환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지금처럼 일괄적인 체제보다는 풀 곳은 풀고 좀 조일 곳은 조이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가진단 키트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네. 이 한 가지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의돼 오던 것인데 네. 지금까지 이걸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나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뢰도와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차이가 굉장히 근데, 커서요. 네. 네, 차이가 큽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요걸 좀 가정용으로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 의견들은 있는데 이걸 좀 집단 방역, 예를 들면 이제 일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교도소 같은 곳에서 좀 선제적으로 썼으면 어떨까? 또는 이제 유흥업소 같은 데를 입장하기 전에 한번 체크하면 어떨까? 네. 이런 아이디어들은 나왔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아직도 이제 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네, 결과가 뭐 크게는 17%, 낮게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양성자. 결과값이 낮을 때는 17%, 네네. 뭐 높을 때는 70%도 네네. 나와요. 네. 평균적으로는 지금 한 50% 아래쪽이어서 이 쓰기 어렵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네. 오히려 위양성 같은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시지가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네. 공시지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 점이 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목에 있어서 이제 저 당국과 방역 당국과 그리고 이제 또 정부 부처와 최대한 이제 논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이제 긍정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공시지가는 이제 기재부고요. 결국은 또 네. 이제 이 진단키트 문제는 이제 질병관리청일 텐데 보건복지부하고 네. 사실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은 일단 좀 부정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검토해 왔지만 현재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게 가정용 정도라면은 이제 국내에서 승인된 키트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한 키트가 나온다면 가정이나 학교 정도에서는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유흥업소 같은 곳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공시지가 문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장 상황과 지금 이제 공시지가를 맞춰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공시지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지 정부가 뭐 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일부 지자체들이 좀 이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많다. 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이제 두 가지 제안한 것을 대통령은 이제 한번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네. 관련 부처들은 일단은 좀 이제 난감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측해 볼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당연히 만나서 면담 미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이 의제를 이제 다듬어야 될 거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기재부는 그래도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뭐 면담의 이제 자세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소통이 돼야지 뭐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행보 잠깐 짚어보면 출판가에서 시작이 될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정치 행보를 곧 시작합니다. 네. 4월 말 5월 초에는 어떻게든 움직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이고 저도 4월 내로는 정치 메시지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윤 전 총장이 직접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두 권의 책이 나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 언론계에 있던 고등학교 동창이 윤 총장과 면담을 했는데 한 3시간 정도예요. 네. 이 과거의 한 면담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의 이 진심이라고 하는 네. 윤석열의 마음이죠. 네. 전 이 제목을 들으니까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 시작할 때 말이죠. 네. 이때도 대담집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때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자, 윤석열의 진심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 책이 하나 나올 거고 네. 또 하나는 이 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친구들이 네. 과거의 자료, 윤석열 총장과 주고받았던 편지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 윤석열의 79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내는 윤석열 평전이 한 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구수한 윤석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구수한 네. 윤석열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내는 책 2권이 먼저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를 사실은 사람 됨을 알리는 것이 정치 행보의 시작이거든요. 네.
우리는 항상 그냥 뭐 추상 같은 검찰총장인데 나는 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또는 뭐 식물총장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게 공정과 거리가 있다. 또 사퇴하면서 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네. 이 공정과 상식이 이제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또 이제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시민들의 반격의 출발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이제 흐름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지탱한달까? 그러한 조금 이제 풍성한 이야기들을 담은 스토리텔링이 먼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보통 본인이 낸 책이면 출판기념회에서 본인이 한마디의 일성을 낼 텐데 이게 다 남들이 낸 책이다 보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오히려 자기에 관한 책에 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고맙다라든가 네. 뭐 잘 썼다든가 네. 너무 과찬이라든가 뭔가 이제 이야기를 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책은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책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반응으로 좀 정치 행보를 한번 이제 가늠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4월 내로는 아마 정치 행보의 출발을 알리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대선 레이스 출발 신호라고 봐도 되겠네요. 4월 중에 네. 어떤 메시지를 낼지 내게 되면 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